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호텔 관광경영학부 1학년 관광학 개론 학계 5주차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은 9월 24일 목요일이네요. 어제까지는 일정이 안 나와서 학교에서도 확답을 안 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을 하려다가 마음이 심란해서 오늘 아침 지금 8시 50분이네요. 8시 10분에 왔는데 뭐 이거저거 정리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까지 원래는 5, 6주차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하고 자시고 관심 없습니다. 뭐 그건 그거대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출석 수업을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반이 갔습니다. 분반이. 그래서 대면 수업을 만약에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반별로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반으로 나눠서 A반, B반이죠. 그래서 1교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2교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편의상 저는 1교시에 오겠습니다. 2교시에 오는 것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불허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오셔야 되는 분이 1교시에 오셔도 출석으로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출석으로 처리하겠다. 마찬가지로 1교시에 오셔야 되는 분인데 2교시에 오셔도 출석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결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분이 이메일을 보냈죠. 도어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메일로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셨는데, 도어가 안 되는 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부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도어에 제출된 것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성은 원칙을 지켜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분들 뭐 안 되신다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정을 다 하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분이 다른 사정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앞에 분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1학년들은 수강 신청을 각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시면 수강 신청을 학교에서 짜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죠. 그때 많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저 예를 들어서 하동 사는데 하동에 PC방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돼가지고 했는데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뭐 구구절절히 그런 분들의 이메일은 되게 깁니다. 제 답은 심플합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그분이 장문의 메일을 보냈건 짧게 보냈건 저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정은 다 있습니다.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분을 해주면 그 다음번에는 쟤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또 오죠. 그럼 공정성이 문제가 돼요. 이번에 경찰 공무원인가요? 순경 시험 보는데 문제 하나가 미리 뭐 유출이 됐다 어쩌다 그랬죠. 문제가 잘못돼서 시험 시작 전에 미리 그 칠판에 써놔갖고 일부는 그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고 시험을 보고 못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난리가 났죠. 잘못은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시험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2개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잘못됐던가, 그러면 저는 일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문제는 없던 걸로 하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는 다 맞은 걸로, 아니면 다 틀린 걸로. 그래야 똑같죠. 그걸 문제 정답이 2개인데 하나를 썼어요. 하나만 고르시오 했는데 하나를 썼어요. 맞게 해줬어. 그걸 맞게 해주면 2개 쓴 사람은요, 그것도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 쓴 사람 맞게 해주면 일부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왜 하나만 쓰시오 했는데 2개 쓴 사람도 맞게 해줍니까? 그 말도 맞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지 왜 다 고르는 것도 맞게 해줍니까? 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출제자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 원칙은 동일합니다. 전체를 다 맞게 해주거나 전체를 다 틀리게 하거나, 그러면 말도 없고 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배님들하고 학과 선배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겠는데요. 없을 텐데요. 안범용 교수는 그 교수님 학점 잘 준다 그런 소리 없습니다. 그 교수님 학점 되게 짜다 그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원칙대로. 중간고사가 끝나면 성적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받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원칙에 근거해서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합니다. 저한테 그런 이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이메일을 보내시려면 대학교 본부에다 왜 도어가 안 됩니까 하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수강생의 98점 몇 프로가 다 냈어요. 근데 그분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쩌어쩌서 수강생이 한 5%만 냈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리포트를 내고 안 내고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물론 제 원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통신비를 2만 원씩 준다고 그랬다가 35살부터 뭐 50 몇 살까지는 또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 바로 그 다음날 신문에 34살짜리 재벌집 아들은 주고 35살짜리 자영업자는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원칙을 정하기까지는 신중해야 되고, 한번 정해진 원칙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운영 규정을 설명을 했죠. 그날은 강 소개하고 50분인가를 그걸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2주일 이내인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을 하고 공지를 하겠다. 내 스스로 그 판단이 안 되면 동료 교수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공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보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말은 묵시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그 강의 운영 규정에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따라야 되고요. 저도 그대로 해야만 됩니다. 도에 내라고 그랬습니다. 도에. 그죠? 그 다음에 출석 문제요. 어떤 과목은 출석이 되는데 어떤 과목은 안 되고, 제 과목은 전혀 전자 출석으로는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캡스톤 디자이너나 몇몇 과목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출석을 하는데, 전자 출석이 일주일이 지나면 수정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주일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부과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고 하려고 해도 이미 막혀버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보면 저게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안 풀리면 기말 때 풀리거나, 그러면 그때 일일이 수동으로 다 옮겨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제가 출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학생 여러분들은 도어 시스템에서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게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죠. 원칙대로 하면 전자출석부에 출석을 옮겨야 되나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보존되니까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때 정적기간에 처리하겠다. 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성적에 관련한 거는 일체 청탁 메일이나 그런 거 사정 없습니다. 또 몇 학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셨는데 제 책에는 17, 18, 19페이지가 하얗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그 메일을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지? 내가 교재 17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에 있죠. 라고 강의를 했으면 틀림없이 교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책이 잘못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서점에 문의를 하거나 출판사에 문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과, 학번, 수강 과목명 정확하게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오전 내내 고민하고 오전 하여튼 반나절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말이야. 그러다가 그리고 간단하게 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끝. 또 4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이메일마다 저는 탁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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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모릅니다.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날 강의 운영 규정하면서 신문기사 문제 출제되고 해서 정확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탁과생이라고 제 원칙은 탁과생이라고 차별도 없고요. 탁과생이라고 혜택도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개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다 해주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 지금 뭐 좀 조용해졌는데 뭐 장관 아들이 군대 갔네 안 갔네 난리를 치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규정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장관 아들이라고 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규정대로 한 거다. 그러면 재판에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그런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특히 2학년 때 수강 신청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이메일도 보내지 마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적에 관해서는 분명히 찾아오라고 그랬죠. 성적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보내시면 바로 학과 홈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부정청탁입니다. 제가 그랬죠. A+는 95점부터 100점까지가 A+입니다. 그런데 저는 A+는 전부 다 95점, 그러니까 B뿔로 하면 85점까지가 85점부터 89점까지가 B뿔입니다. 초창기에는 원칙대로 성적을 공개해서 89점의 B뿔 100% 전화 오더라고요. 이메일이나 1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B뿔은 전부 다 85로 입력을 하고 B는 80으로 입력을 합니다. 특히 성적에 관한 건 저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적에 관련되는 거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 이게 1학년 과목이에요. 1학년 과목이에요. 지금 뭐 청년 정부 지원금을 주네 마네 그러고 난리가 났죠. 관광업체들 문 닫는다고 그러고 지원금 준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슬슬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지금도 추석 때, 명절 때 고향 가지 말라고 그러죠. 어차피 당신이 고향에 가도 조상님을 만나는 건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다. 고향 잘못 갔다가
조상님을 대면하는 수가 생긴다. 그런 통자도 나오더라고요. 고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예약 숫자만 지금 30만 명이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적지 없는 비행, 붕 떠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붕 떠서 제주도 상공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는 거죠. 항공사 승무원들은 한복 입고 가면서 간단하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항공사 입장에서는 자구책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30초 만에 1분 만에 마감. 보잉 707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타는 건데도 마감이에요. 마감 30초 만에. 그건 뭐냐면 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금 억제되어 있다는 거죠. 느는 순간, 이게 풀리는 순간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예측하기를 그러면 언제쯤 관광이 될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내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죠. 2021년 말쯤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미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잡혔더라도 유럽이 안 잡히거나 미국이 안 잡히거나 동남아가 안 잡히면 못 가죠. 지금은 프랑스에 간다고 칩시다. 프랑스에 가면 거기서 2주 동안 대기, 발열레나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관광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주 동안 대기, 4주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항공사도 항공기를 여객기죠.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항공기를 개조해서 화물을 실어 날라서 지금 그걸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해외여행이 완벽하게 풀리려면 내년 말이나, 국내 여행은 우리나라 상황만 결정이 되면 국내는 되거든요.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단 과거의 여행 형태와는 다른 걸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금 벤처 여행 업계는 어떤 걸 하냐면요. 제주도 같은 걸 주면서 이렇게 혼자 타는 거 있죠. 뭐라 그래?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 말고 이렇게 전동 킥보드 그거 타는 거 같고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돌리죠. 대박입니다. 똑똑한 놈이에요. 멍 때리고 있으면 도태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빨리 시대의 흐름을 갖고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알바를 하고 싶어도 알바 자리가 없죠. 근데 편의점에서 요새 편의점도 배달해 준대요. 10분 이내, 15분 이내, 반경 150m 이내에만. 그거 택배하는 것도 신문기사에서 본 거는 아주머니들하고 애엄마인데 애들 학교 간 다음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거 짭짤하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알바 1,900에만 낸단 말이에요. 주변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문을 보라는 이유가. 방탄소년단도 좋고 블랙핑크도 좋은데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지 못하면 폭망입니다. 폭망.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도 지금 뭐 깝깝하시고 대부분의 가정이 다 힘들죠. 스스로. 그러면 어차피 지금 비대면이면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이 많죠. 일단 왔다 갔다 학교 다니는 시간도 줄었잖아요. 그럴 때 뭐래도 보고 뭐래도 도움을 받으세요.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교수들의 강의도 듣고 또 마음에 들면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항상
저것가 맞나? 아닐 것 같은데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지금 여러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맹목적으로 주입식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악착같이 달려들죠. 뭐 그건 나쁘다고는 못하겠어요. 자기 권리니까. 주입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줘야만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죠. 1950년 6.25 전쟁을 겪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움도 같이 해줬고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우리보다는 그닥 경제적인 상황은 많이 안 좋죠. 필리핀조차 우리나라에다가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강호동은 알 거 아니에요. 강호동이 씨름 선수거든요. 강호동이 천하장사가 됐던 데가 서울 그 장충체육관이에요. 장충동에 있고 동국대학교 밑에 있고 남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걔네가 원조해줘갖고 우리가 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을 했죠. 그죠? 꾸준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fast follower, 나보다 잘한 놈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미국 군인들 집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해조립 하다가 뭐 시발 택시 무슨 새나라 택시 그런 거 만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버리니까 따라갈 놈이 없어요. 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따라갈 놈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됐었는데 없으니까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대학교부터는 아니에요. 대학교 열심히 해도 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또 뭐가 있죠? 열심히 찾아야 되고.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인문학 바람을 타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투어가 아주 대박 났어요. 그 대표적인 여행사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그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유럽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유적지고 괴테 유적도 보고 또 박물관도 가고 또 거기서 캠핑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게 가격은 상당히 센데 됐어요. 지금은 일체 못하죠. 얼마 전에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잽싸게 변신을 했죠. 국내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서울이 최고더라. 서울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수요가 있다. 부모님이 우리 아들 데리고 서울대학교 한번 구경 갔다 오면서 아이한테 꿈과 희망과 야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참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 대책이 안 쓰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어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서울 지역 대학 탐방. 그래서 서울대학 가고 뭐 연대 가고 고대 가고 뭐 이대도 가고 되죠. 뭘로 아이고 대학도 홍보하는 데로 난리잖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홍보 체려면 알아서 교수 섭외해주고 강의 특강도 해주고 선배 강의도 해요. 아까 그 인문학 투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투어 같은 것도 하거든요. 유명 대학에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런 대학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 유학생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주체, 객체, 매체만 외우고 앉아 있으면 시험은 그렇게 냅니다. 왜 그렇게 냅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논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다 답입니다. 그럼 맨날 싸워야 되거든요. 교수님 저 이건 이래서 답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얼굴 붉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야 이씨 너 내 권위에 도전해 이 새끼야. 막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러고 또 난리 치죠. 아이고. 명확한 것만 제시를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강의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교재만 드립다, 이 교재만 망하려면 교재만 드립다 하면 세상에 속편해요. 근데 그거는 당신들이 내 아들이면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럼 내 아들은 안 그러면서 남의 새끼는 그렇게 가르치냐? 그건 안 되는 것 같거든. 제가 옳다고는 제가 옳다 그러다는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필수지만 이제 2학년 가면은 선택이거든요. 안범용 교수 스타일이 맞으면 수강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 양반은 뭐 책은 사라고 그러고 진도는 이만큼밖에 안 나가면서 이상한 얘기만 해 하는 분들은 안 듣는 거고요. 그분이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관점, 공부했던 관점을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강의를 하는 걸 좋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많은 일부 대기업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슬쩍슬쩍 여행사를 살려고 하고 있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올리는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근데 끊을 수가 없어서 합니다. 당신 여행사 팔아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망하고 있는 여행사를 팔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야? 미래를 보는 거죠. 이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멍청해서 그냥 값이 싸니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값이 싸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런 회사 안 삽니다. 그런 회사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1학년, 2학년들 또 군대도 갔다 오고 할 거니까 여학생들은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대박 납니다. 근데 기존의 틀대로 해가지고는 대박 안 납니다. 쪽박입니다. 기존의 틀로 공부한 그 지식들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니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유럽 가다가 못 가게 됐으니까 잽싸게 바꿔서 서울 지역. 비행기 타고 가다 못 내리니까 잽싸게 바꿔서 하늘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보면 여러분 바로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꾸 흐름을 봐야 되는데 멍 때리고 앉아있고 그냥 카톡으로 물어봐서 야 답이 뭐야 그것까지는 체크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냐고. 지가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그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설명해주고 지가 판단해서 지 인생이니까 지가 가는 거지. 그리고 개판당에 나오고 틀리다고 그래서 나쁜 놈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제발 이게 기회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자꾸 벗어나는 생각, 자꾸 분석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생각. 그 분석하고 고민하는 거에 바탕이 되는 게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의 강의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해서 쭉쭉쭉 읽고 나갈까 하다가도 몇 번을 접죠. 유혹에 빠지지 말자 그러고. 자, 어쨌든 관광학개론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